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의 활용 중에 도형 파트, 도형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답은 15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요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 그래프, 무리함수를 주고 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를 먼저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4가 되면서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 4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4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한대요. 그 말 뜻은 여기가 지금 4,0이죠. 그리고 여기가 0,0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2,0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방금 설명한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fx가 있어요. 이걸 원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걸 다시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f의 여기 4 마이너스 x 빼기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x라고 표현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fx는 마이너스 f의 4 마이너스 x, 그리고 넘겨주면 fx 플러스 f의 4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2,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앞에서 이런 거 했죠. f의 a 빼기 x 더하기 f의 a 더하기 x는 2b 되어 있다. 또는 f의 x 플러스 2a f의 2a 빼기 x는 2b 되어 있다. 이 수식이 나타내는 게 뭐죠? 이거는 a, b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원점 대칭 이동시킨 다음 4만큼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콤마형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 관계, 수식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것만 이해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은 모르겠지만 r 제곱이 되고, 지금 이 그래프와 원이 지금 접하고 있죠. 여기서 그죠? 접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y는 루트 3x가 접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이걸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는 r 제곱이 될 테고, 전개해 주게 되면 x 제곱에 빼기 4x와 여기 3x 정리해 주게 되면 빼기 x가 되겠죠. 플러스 4 빼기 r 제곱은 0이 될 겁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4 빼기 r 제곱은 0이 되고, 자,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5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4r 제곱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4r 제곱은 1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고, 이 그래프와 얘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얘는 지금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 평행 이동을 시킨 관계고, 때로는 역함수 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관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답은 2가 돼야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 기억하시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무리함수고 이거는 이차함수인데 어떤 관계인가요? 역함수 관계죠. 무리함수와 이차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곡선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수투의 적분 가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함수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구해볼까요? y는 루트 ax 돼 있는데 역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먼저 xy 위치를 바꿔주고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한 다음 a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x축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a분의 1의 x 빼기 2a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 함수의 역함수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한 게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y는 x가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는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넓이, 그 다음에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 넓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의 넓이는 또 뭐랑 같냐면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요런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a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y는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a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곡선이 이루는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넓이가 4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제곱이 4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를 보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괜찮겠죠? 자, 넓이와 관련된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10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수평하게 그어져서 이 넓이라고 한다면 이걸 대칭이동 시켰을 때 이 넓이는 이 넓이와 같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푸셔야 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생으로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안 돼요. 이 넓이를. 자, 보시면은 지금 요 함수가 x제곱인데 음수 쪽이죠. 그런데 이 두 함수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 함수의 역함수가 얘가 아니죠. 그죠? 얘를 요쪽 부분, 그죠? y축 오른쪽 부분의 역함수가 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는 얘를 y축 대칭이동을 시키고 그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수평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에서 자, 요 부분 요 직각삼각형 부분 보이시죠? 없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걸 대칭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림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대로 직각삼각형까지. 그리고 이걸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이동시켜 주게 되면 여기가 되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요 직각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 전체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죠?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b로 와버리죠. 4,2로. 그래서 b의 좌표가 4,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이 점 또 알아야 되겠네요. 이 점은 요 직선의 y 절편이니까 3분의 10 되겠네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요 넓이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얼마가 되나? 요 점은 지금 보시면 요 길이만큼, 그죠? 요 길이만큼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4예요. y 좌표가 4에서 3분의 10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10을 빼주게 되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4죠. 좌표가 4에서 3분의 2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10 되나요? 그죠? 좌표가. 아니면 그냥 3분의 2 길이로만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넓이 끝났죠? 자, 넓이는 밑변 더하기 윗변 2분의 1에 3분의 10 더하기, 자, 요 길이는 2가 되겠죠. 2 곱하기 높이 4가 되겠네요. 여기서 빼기 2분의 1에,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2고 3분의 2죠. 2 곱하기 3분의 2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약분시키면 2가 되고, 요거 지금 3분의 16이죠. 3분의 16에다 2 곱하니까 3분의 32가 되나요? 빼기 약분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30은 10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평하게 되어 있는 경우 아닙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느낌적으로 봐도 지금 요 부분을 이동시키게 되면 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넓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곡률이 같으니까. 이게 단순히 대칭 이동시키는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직선 자체가 이해되시죠? 요 부분 넓이가 요 부분 넓이와 같다. 그럼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직선 기울기가. 그 다음 이 직선 기울기는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요 길이가 루트 20이죠. 그죠?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0일 겁니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에서 답은 똑같이 1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옮기기 전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자주 나옵니다. 이 수식. 요거 보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중요한 만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 중에서도 앞에
반쪽짜리 원. 그래서 이 수식은 반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원은 이렇게 돼 있죠.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수식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y에 대해서 정리해보게 되면은 y제곱은 1 빼기 x제곱이 되고 제곱근을 생각하게 되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오는데 플러스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x축 위쪽 여기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은 y는 루트 1 빼기 x제곱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가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1이에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x 빼기 1의 제곱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y 빼기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제곱근을 생각하게 되면은 y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정리해주게 되면 y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이때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오는데 플러스인 경우는 이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쪽 이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수식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전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2가 붙겠네요. 이렇게 다시 1 아니죠. 사라지죠. 1은. 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y는 루트 안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수식은 1차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2차식이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얘는 반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수식 보이시나요? 얘를 넘긴 다음 양변 제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y 빼기 1의 제곱은 1 빼기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정리해주게 되면 x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 되면서 이거 원이구나. 중심이 얼마인? 0,1인 원이 되겠죠. 0,1이고 이렇게 해서 원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마이너스인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인 경우 이때는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 그래서 이 함수가 나타내는 것은 반원 중에 아래쪽을 말하는 것이다.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은 어떻죠?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1이니까 여기 1이겠죠? 여기가 0,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여기 어딘가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요렇게 지난다고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쭉 내려와도 두 점에서 만납니다.
0 되게 되면 접하게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0보다는 크면서 어디까지 지나갈 수 있죠? 여기 요 지점, 요 지점을 지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지점이 지금 1,1이죠. 그러면 K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방금 보셔서 알겠다시피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얘가 1,1을 지날 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결과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0이고 베타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알파 더하기 3베타는 1이 돼야 되겠죠. 자, 반원을 나타내는 방식 이해되겠죠?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나오니까 꼭 연습해 놓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죠? 답은 120이 나와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죠. 앞에 문제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안에 몇 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이건 반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곡선 위의 점 A, B에 대하여 그러면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B는 루트 A에다가 4-A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플러스 1을 넘기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B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가 되겠죠. 자,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B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빼기 4A에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A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B 빼기 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원 중에서 1 플러스죠. 1 플러스 2입니다. 그 윗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인.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2,1, 2,1 요 정도.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다? 1 플러스기 때문에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서 위쪽. 여기. 그래서 이 곡선 자체가 나타내는 게 얘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여기 2,1이니까 여기는 지금 2,2가 되겠죠? 다시 반지름이 2니까 2,2가 아니라 4, 그죠?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0,1 될 겁니다. 이때 자,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할 때 수학에서 흔히 쓰는 방법은 이걸 K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K라고 잡아주고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B는 K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A축이고 B축입니다. X, Y축이 아니라 A, B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그 다음에 K가 하는 역할은 K는 기울기죠. 그러면 여기서 K가 최대가 되면 이 식이 최대가 돼요. 근데 K가 여기서 정리해봤더니 기울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경우 또 최소인 경우는 기울기가 최소인 경우를 구하면 이 식의 최소값이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해석해 보니까 K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죠? 그러면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여기 4,1을 지날 때겠죠. 최대일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최대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 접할 때, 그죠? 접할 때와 4,1을 지날 때일 겁니다. 그러면 4,1을 대입하면 이때 K 값은 5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접하는 순간, 접한다라는 말은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ka 빼기 b 플러스 k는 0이 되고 2,1까지의 거리 d죠. 그러면 루트 제곱 k제곱 더하기 1분의 2,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절대값 2k 빼기 1에 플러스 k와 반지름 2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이거 정리해 주게 되면은 절대값 3k-1이 2배의 루트 k제곱 플러스 1과 같다. 그리고 양변 제곱해버리게 되면 9k제곱에 빼기 6k에다가 플러스 1 이게 4k제곱에 플러스 4와 같겠죠. 정리해주면 5k제곱에 빼기 6k에 얼마죠? 빼기 3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 k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3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다시 제곱 9죠.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15 24가 되죠. 그러면 루트 24는 2루트 6이 될 겁니다. 바로 적겠습니다. 2루트 6. 그 중에서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접하는 접선입니다. 그래서 5분의 3 플러스 2루트 6 이때 k값은 5분의 3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루트 6이 보이죠?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5분의 여기 3과 1이 더해지니까 5분의 4 플러스 5분의 2 루트 6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P고 요게 Q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5분의 6 됩니다. 그죠? 이게 5분의 6. 거기다 100을 곱하면 5분의 6 하면은 답은 120이 나오게 되겠죠. 앞에서 풀어봤죠? 요거 루트 안에 2차식이 나오면 원이다. 원 중에서도 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셨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일단 가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 조건은 뭘 뜻하는 거죠? 얘는 주기가 2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1-루트 x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0,1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y축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주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그려보면은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fx는 됐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x 그래프와 자,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n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2,0 여기 있겠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지금 교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G3은 3이다. 무슨 말인가요? G3, N자리 3을 넣고 읽어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 3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X 빼기 3Y 플러스 2는 0과 이 fx의 교점의 개수가 G3이 되는 거죠. 이때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여기 최대값 1 보이시나요? 이 1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변형을 해서 3분의 1x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데 이 직선이 y좌표가 1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1 넣으면 1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지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그래서 1 넣으면 1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고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 나오나요? 그래서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G3은 3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fn이 gn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니은.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n이 2일 때는 여기 2 넣고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2y에 플러스 2는 0이 되고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x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되는 지점 보이시죠?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얘가 1 되죠? 여기 0 넣으면 1 되죠. 다시 여기 1 되는 경우 그죠? 0 넣으면 1 됩니다. 그 말 뜻은 0 여기 있죠. 0을 넣으면 요 지점을 지나야 돼요. 꼭 지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니까 G2는 얼마죠? 2가 될 겁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3일 때는 자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살짝 변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n분의 1x에 그죠? n분의 1x에 플러스 n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3일 때는 y는 3분의 1x에 플러스 3일 때는 구했죠 우리가. 자, 그럼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n이 4일 때는 y는 4분의 1x에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1 될까요?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2,1 요 지점을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점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러면은 G4는 얼마인가요? G4는 4가 될 겁니다. 이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G2는 2고 G3은 3이고 G4는 4예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n이 5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5분의 1x에 플러스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 3을 넣어주게 되면 1 되죠. 그래서 3,1을 지날 겁니다. 요 지점. 자, 요 지점. 그래서 요 지점 지나고 요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죠. G5가 5다. 이 정도면 확신을 가져도 되겠죠. 자,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GX는 뭐다? X.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GN은 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되죠. 맞는 게 확인이 됩니다. 계속 커지죠. 2를 넣은 것과 3을 넣은 것 중에 여기 2를 넣어주게 되면은 F2는 얼마죠? F2는 1입니다. 그죠? 그럼 G2는 2죠. 당연히 얘가 커요. 근데 FN을 보게 되면은 얘는 여기 n 자리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1, F2, F3, F4, F5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이 FN은 1 아니면 0이에요. 근데 G에는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2, 3, 4, 5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디귿 볼까요? 자, 디귿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 FN이 N이다라는 걸 구해놨죠. 그죠?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다시 GN이 n이다라는 걸 구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FN이 되는 겁니다. 좌변이. 자, 우변은 G의 n 플러스 2는 어떻게 되죠? G의 n 플러스 2는 GN이 n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F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FN과 FN 플러스 2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격이 얼마인가요? 간격이 2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기가 2예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이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n 값에 따라서 G2, G3, G4를 구해서 G5까지 구해보면은 GN이 n이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기본이 좌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좌표를 구한 다음 정삼각형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x좌표가 k다라고 정해놨죠. 그러면은 a의 좌표는 k, 루트 k가 될 겁니다. b의 좌표는 k, 3루트 k가 되겠죠. 자, 이때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C에서 이렇게 선을 수직하게 그어주게 되면 이 지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이게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이 점의 좌표는 뭐 M이라고 잡을까요? K, 자, 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2루트 K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는 같겠죠. 그럼 C의 Y좌표가 2루트 K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고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루트 K 3루트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해 버리게 되면 X 값은 9분의 4K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9분의 4K가 됩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게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2루트 K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예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K인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되죠?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3K.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왜 구했느냐? 요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은 9분의 5k가 되는데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 루트 3k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81분의 25k가 되겠죠. 25k 제곱. 이게 3k와 같을 겁니다. 넘기게 되면 빼기 3k는 0이 되겠죠. 그러면 k로 묶어서 구해주게 되면 k는 0 또는 25분의 얼마죠? 25분의 243이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0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k 값이 나왔는데 구하는 게 뭔가요? 한 변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k죠. 그래서 2루트 k 25분의 243이 들어가게 될 테고, 자, 분모는 5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9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8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돼야 되겠죠.
자, 단순하죠. 좌표를 표현한 다음 정삼각형의 특성, 그죠? 높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답은 40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죠? A, B, B, C의 길이가 같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함수 문제에서는 좌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직선을 보니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A 좌표가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와, 그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는 이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을 내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왜?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을 잡아서 선을 내렸으니까 같을 겁니다.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때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b의 좌표는 알파 콤마 자, 요 무리함수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2루트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 길이가 알파 플러스 인 거 아시겠나요? 요 길이가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도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2만큼만 가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2알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C의 좌표는 2알파 플러스 2, 2루트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문자를 하나로 가는 게 좋겠죠. 두 개보다는 하나가 편합니다. 이때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2분의 2루트 알파에서 2루트 알파가 되겠죠. 0을 빼더라도 2루트 알파. 그 다음 이거랑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그죠?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2분의 자, 여기서 요걸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2루트 2알파 플러스 2에서 빼기 2루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알파 플러스는 약분시키고 2도 약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넘기게 되면은 결국은 2루트 알파 이게 루트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버리게 되면 4알파가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알파 값은 1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알파가 1이다라는 소리는 이 점의 좌표가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1,2라는 소리입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m 값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이렇게 3이죠. 요게 2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m 값은 3분의 2가 되고 60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40이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가 중점. 그리고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셨죠? 답은 27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이제 함수 문제에서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평행 사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상이죠. 수학상에서 평행 사변형이 한번 등장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평행 사변형의 성질상 이 두 개의 중점과 이 두 개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좌표부터 잡아볼까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A 좌표가 A의 X 좌표가 4라고만 돼 있으니까 자 먼저 A를 잡아보게 되면 이게 4,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2루트 2가 되겠죠. 근데 B와 C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문자로 잡는 수밖에 없겠죠. B의 좌표, X 좌표를 A라고 잡으면 Y 좌표는 루트 2A가 될 겁니다. 그 다음 C의 X 좌표를 B라고 잡으면 Y 좌표는 루트 전개하겠습니다. 2B 빼기 8 되겠죠. 이렇게 잡은 다음 이 두 개의 중점과 이 두 개의 중점이 일치한다 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두 개의 중점 바로 세울까요? X 좌표 2분의 A죠. 중점 X 좌표가 이거랑 요 두 개의 중점 2분의 B 더하기 4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분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식은 A가 B 플러스 4와 같다라는 조건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Y좌표 이거랑 이거의 Y좌표의 중점 2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2A랑 그 다음 이 두 개의 Y좌표 그러면 2분의 2루트 2에 플러스 루트 2b 빼기 8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2를 약분시켜주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루트 있고 또 루트 있죠.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루트 2 보이시죠? 여기서 루트 2를 꺼낼 수 있죠.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은 루트 a는 2 플러스 루트 b 빼기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B 자리가 B가 A 빼기 12와 A 빼기 4와 같나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게, 자, 이게 8이 아니라 4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2를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리에, 그죠? A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바로 식을 적을까요? 루트 A는 2 플러스 루트 A 빼기 8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푸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예전 과정에 무리방정식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루트가 섞여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2를 넘긴 다음 바로 제곱을 해도 되고 2를 넘긴 다음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얘 제곱하게 되면 A 빼기 8 되겠죠. A 빼기 8이 되고 전개해주게 되면 A 빼기 2 루트 2 다시 A 빼기 4 루트 A에다가 플러스 4가 A 빼기 8이 됩니다. A 값 사라지죠. 그 다음 얘 넘어가게 되면 빼기 12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은 루트 A가 3 되겠네요. 루트 A가 3이라는 소리는 A 값이 9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자, 그럼 A 값이 구해졌으면 자, 이 점의 좌표 9,3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B 사이의 길이 AB의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AB의 제곱은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제곱하면은 25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면은 2가 될 겁니다. 그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사라지겠죠? 답은 27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행 사변형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이 두 개의 중점과 이 두 개의 중점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루트를 포함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이대로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되지만 루트 2를 넘겨서 이걸 제곱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만약 이 방식이 조금 힘들다고 한다면 루트가 있는 게 조금 귀찮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가정할 때 B를 이렇게 가정하셔도 됩니다. B를 가정할 때 지금 보시면은 루트가 사라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X를 2A 제곱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x를 2a 제곱으로 잡아주게 되면 y 좌표는 2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없이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를 요 점에 c의 x 좌표를 2a 제곱에 플러스 4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빼기 4가 되면은 그죠? 2a 제곱이 되고 2가 곱해지게 되면은 4a 제곱 되겠죠. 그래서 다시 a 제곱으로 잡으면 안 되고 2b 제곱에 플러스 4라고 잡으면 그죠? y 좌표는 2b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요걸 만약에 생각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요걸 a, 요걸 b 해서 쭉 풀어주시되 이렇게 루트가 섞여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